기독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6회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회장 후보에 장종현 현 총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은 프로패밀리버스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가운데 기독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언론통제 악법이라며 발의된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 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준위는 주관적 해석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청구하겠다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그쪽 입맛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례를 보도하는 것, 또 예배 회복을 주장하는 보도 등도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독립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속에 걸러진 정보만을 보도하게 돼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명을 장관 권한하에 두어서 당파적 인사로 구성될 수 있게 법안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차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의 부총회장 활동에 이어 자동으로 총회장으로서 교단을 대표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들의 포부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정견 발표회는 권역별로 모두 4번 진행할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현장에서 진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온라인 소견 발표회로 대신했습니다. 이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만큼 소견 발표회에 총대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후보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차례대로 소견을 공유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입니다. 행정당국과 열정적으로 교섭을 하고 애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총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는 미래 세대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을 선교의 개념으로 삼아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어 단독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월식 장로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통합교단의 화해와 화목과 일치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회기 장로 부총회장에 출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선교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최선을 다하여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날 제106회 총회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영상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내달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앞서 마련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장종현 현 총회장을 차기 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도 확정한 가운데 사무총장 선거도 3년 만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3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제44회 정기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선 차기 총회장 후보로 장종현 현 총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후보 추천에 나선 진경 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의 성장과 성숙이 활발한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장종현 총회장의 연임을 요청한다며 총회 설립 45주년을 향한 도약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우리 총회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백석총회가 먼저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장 후보를 비롯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 후보엔 총회 회계 출신인 원형득 장로가 각각 추천됐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에는 현 사무총장인 김정명 목사와 세계선교위원장 이민기 목사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내달 13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총대 수를 50%가량 축소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모인 5개 단체는 버스 운행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 앞 버스 한 대가 멈춰섭니다. 곧 출발한 버스 곳곳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지난 9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지킴이 프로패밀리 버스입니다. 건가법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즉 여자와 남자로 구성된 부부 이외의 구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로패밀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구 사회의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만큼은 가정의 윤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 뜻에서 프로패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며 전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로 알리기 위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피니언 코리아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내포된 의미를 설명했을 때 응답자의 68.8%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될 뻔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우리가 프로패밀리 버스를 통해서 단체들은 프로패밀리 버스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막고 아직 이 법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에게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여기 이 법안의 숨은 의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하고요. 그 국회 입법자들에게 이 가정과 사회와 교육을 무너뜨리는 이 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달 7일까지 운행되는 프로패밀리 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사당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강남 일대에서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의 전체 교도 명단 확보는 역학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특정 집단 내에서 전체 확진자를 찾으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교주는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미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총신대 서창원 교수,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장로교가 일치와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포럼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30여 명이 지난 23일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아프간에 남아있는 한국 협력자들의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 NGO, 교회 등에 협력했거나 탈레반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여성과 하자라 종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레반이 서방에 협력한 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의 구출자 목록에 가족이 배제돼 당황스럽다며 비행기를 보내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가 강한 비바람으로 건물 침수와 도로 유실 등 피해를 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밤사이 제주와 남해를 통과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경남 통영에서 이재민 10명이 발생했고 부산과 창원 등에선 840세대 1,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울산에선 상가와 주택, 터미널 등이 침수됐고 217가구의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 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당시 특별 체류 허가 기준이 있었다며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 7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진료 행위를 심각하게 저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통과하게 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630만 189명으로 전체 인구의 51.2%에 해당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누적 1,228만 3,73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9% 수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 소속 간부 압둘 카하르 발키는 23일 국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국내 언론의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결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올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업계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보다 1.5배 늘어난 7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72%를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과 철약 철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 지사는 현지 시간 23일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 및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할 경우 감염이나 중증 악화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60세 이상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한 결과 열흘이 지난 후 효과가 2차 접종을 마쳤을 때의 4배 이상 높았다고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입원을 막는 데는 5배에서 6배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며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낙석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 전 언론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민주주의 정부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